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동결혼, 아내 구타, 동성애자를 옥상에서 던지는 것, 배교자나 이슬람 내부 비판자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슬람 관행을 자랑스럽게 옹호하는 이슬람주의자들과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 더 많은 서구인들이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사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언젠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파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모든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왔고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과 이슬람 비판자들에게는 매우 답답한 일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고 일부는 전 무슬림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슬람주의자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전형적인 좌파 광대들도 있지만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앤디 오글스, 하원 의원의 이 트윗을 한번 보세요.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는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비적대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슬림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로 반다문화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나 편협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죠. 아니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슬람은 서방을 지배하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미국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슬림들이 이렇게 나서서 그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에서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룸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실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의 법정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계획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훌륭한 계획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훌륭한 계획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해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이곳에 와서 여러 다른 종교와 공존하고 우리 모두가 손잡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의 빛을 끄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요. 다른 모든 종교를 없애고 제거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더 우월해지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떠나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드가 제정된 가장 큰 목적은 알라의 말씀을 가장 높게 하고 불신자들의 말을 가장 낮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거의 20년 동안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시도는 영국에서 그리고 주로 유럽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이슬람 분리주의 반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 계획까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서방 국가들도 곧 그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미국에서 목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트윗을 다시 보세요. 조회수가 2,700만입니다. 트위터에서 2,700만 조회수라는 것은 수억 명이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트위터에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퍼졌기 때문이죠. 트위터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공식 입장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서방과 비이슬람 세계는 자신들의 터착 문화가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을과 도시가 어떻게 이슬람 계터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이슬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서구는 지난 15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00년을 더하면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가 됩니다. 이슬람은 한때 세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슬람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과 18세기부터 이슬람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은 힘과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1200년 동안을 생각해보세요. 이슬람은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 세계까지 지배했습니다. 동유럽 왕국들은 오스만 제국의 위성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스페인까지 진출했다가 다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겪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과학혁명, 그리고 명백하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서구는 단순히 이슬람에 맞서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다른 유럽 열강들이 이슬람 땅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관해 마지막 못이 박힌 것은 1918년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 해체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8년에 세계는 비로소 민족국가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개념이 칼리프국을 분열시키고 무슬림들을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의 크고 강력한 이슬람 칼리프국 대신 이제는 서구에 맞서 단결할 수 없는 작은 민족 국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 굴욕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918년 이후로 이슬람은 세계 정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서구에 의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탄생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19세기부터 중국 공산당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중국은 1850년부터 1950년까지의 시기를 치욕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난 100년은 무슬림, 즉 이슬람 세계에게도 치욕의 세기였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전혀 발언권이 없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구는 너무 문명화되었고 계속해서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문화주의나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서구를 정복하지 못했던 이슬람이 이민을 통해 서구 문명의 중심부에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700년 동안 유럽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던 우리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했어요. 아주 크게 잘못했죠. 그들은 수년 동안 오직 전쟁으로만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서방에 대한 이슬람의 연성 정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슬람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정통 무슬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서방이 우리를 위해 공짜로 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내고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그들이 불신자들을 복종시키는 동안 불신자들의 것을 먹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기생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숙주 국가에 기대어 살면서 결국 그 나라의 문화를 없애고 이슬람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타협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영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영국은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전체 인구의 6%가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영국은 미국과 매우 다릅니다. 왜냐고요? 그쪽에는 무슬림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레스터, 브래드퍼드, 그리고 런던 같은 주요 도시는 무슬림 인구가 두 자릿수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두 자릿수인 도시들입니다. 캐나다도 또 다른 예입니다. 캐나다. 여기 캐나다인 계신가요? 미시소거, 헬거리, 미시소거는 무려 15%가 무슬림입니다. 무려 15%가 무슬림입니다. 그게 어떻게 멍청한 좌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네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자멸적인 공감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400개의 상점이 있는 전체 구역이 있어요. 이건 자멸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멸에 가까운 집착이에요. 아랍 상점에서 볼 수 있죠. 400개나 되는 그 지역에서 뭐라고 부르더라? 리지웨이. 그래, 리지웨이랑 월넛. 정말 믿기지 않아. 거기 가면 마치 카라치에 온 것 같아. 아니면 하이데라바드나 그런 곳에 온 것 같아. 나는 완전히 놀랐어. 함부르크랑 베를린은 무슬림 인구가 10%가 넘더라고. 내가 함부르크를 차로 지나가고 있을 때 내 호스트가 나한테 말했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거리에서 여기에는 모살라가 50개가 넘는다고 했어. 몇 마일 안 되는 이 한 거리, 주요 거리 하나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50군데나 있대. 내가 설마 농담이지? 15개겠지? 라고 했더니 그는 아니야, 50개야 라고 하더라.
프랑크푸르트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인데 정말 깜짝 놀랄 거야. 프랑크푸르트 인구의 약 15%가 무슬림으로 추정된대. 믿기지 않지. 다시 말하지만 통계가 그렇고 네가 직접 볼 수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들이 오랫동안 해오려 했던 것처럼 군대로 정복한 게 아니야. 그들은 그걸 꿈꾸었지. 그들이 해낸 이유는 서구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야. 서구는 다원주의를 믿었고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서구의 다원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정말 깨어나야 할 때야, 여러분. 안주할 시간이 아니야. 내가 이런 영상을 수백 개나 보여줄 수 있어. 그 영상들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했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계획들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 느린 속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야. 느린 속도도 아니야. 사실 그들의 계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어. 먼저 그들은 사디크칸과 맘다니를 심었어. 알다시피 립스틱을 바르는 무슬림들이지.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그들은 명목상의 무슬림일 뿐이고 그냥 부처나 간디, 무함마드 같은 인물들을 인용하는 거겠지. 알다시피 그들은 진정한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야. 그게 첫 번째 단계였지. 너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치의 폭력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을 소개하고 있어. 그들은 아랍어로 꾸란을 인용하고 있어.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이런 바보들도 있어. 그녀의 논리를 한번 봐. 누가 저한테 미시간주 디어본에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 게 왜 나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누가 저한테 그걸 증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오와 인종차별이 많은지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냥 모르겠어요. 무슬림들이 디어본이나 디트로이트를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명이 이 정도로 퇴보하면 어쩌면 정복당할 자격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 좋은 점은 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좌파들, 평범한 자유주의자들은 정말로 선의의 사람들이죠. 제 말은 그녀는 전통적인 서구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슬람이 장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무슬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무슬림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함께 집단적으로 무슬림이 상당한 수로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레바논을 보세요. 레바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세요. 런던 일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답하자면 무슬림들이 장악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리고 그녀는 여성이니까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녀에게 병명이 있나요? 의학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의학적인 이유도 없고 심리적인 이유도 없고 어떤 변명도 없다면 그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제한된 수단만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을 쓰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봐요. 뭐가 그녀를 괴롭히는지 알아보세요. 첫 번째 단계를 시도했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노력했어요. 당신이 일부러 잘했어요. 애썼나요? 그녀를 기쁘게 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그녀는 당신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녀는 관계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그녀들과 동침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는 이제 그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태도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녀는 다리를 벌려야 합니다. 만약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꾸란에서는 와드리브훔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때리라고 합니다. 히틀러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무슬림이 장악하면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 말은 페미니스트들, 흑인들, 가자지구를 지지하는 게이들, 여러분이야말로 이슬람에 맞서 가장 먼저 일어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슬람이 여러분의 나라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외면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건 무례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유색인종의 종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죠.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인종차별주의자나 이슬람 혐오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의 10년 전에 제기했던 논점들과 그보다 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제기했던 논점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무슬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직접 말하게 하세요. 무언가에 동의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제 책에 나와 경우에는 있는 아이들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는 말이군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방금 100%라고 했잖아요. 자, 알겠어요. 좋아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 괜찮아요. 네, 맞아요. 난 널 원해. 지금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여. 왜냐하면 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너도 알고 있어. 알라 수바하누 와 타알라께서 명령하신 것을 남용하는 무슬림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꾸란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남용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봐, 그래서 너도 그런 알잖아. 거야.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 결혼 외에는 잘못된 거야. 100% 어떤 경우든 단호하게 결혼 아니든 끊어야 해. 바뀌든 상관없어. 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네 가슴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아니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 좀 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너도 가야 하는 거야. 가게에 가서 이런 것 중 하나를 사야 해. 이것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실제로 이렇게 말해. 아니야. 무함마드는 9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했어. 그건 완전히 괜찮아. 이 무슬림 남자였거나 아니면 다른 무슬림 남자였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져봐. 왜냐하면 있잖아. 세상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당당히 인정해. 그리고 말해. 그래서 나는 압둘 알사이드가 토론에서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이슬람의 치부를 들춰내. 그는 숨을 곳이 없을 거야. 그는 그것을 변호할 수밖에 없을 거야.